정말 소문처럼 그 위대한 발견이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있었을까요? 어쨌든 여기에서 뉴턴은 친구들과는 떨어진 채 사색을 즐겼습니다. 책 속에도 가르침이 있었지만 미래의 과학자가 될 이 아이는 모든 주변 현상에 관심을 가졌죠. 떨어지는 사과.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체였습니다. 사과는 직선으로 떨어지지만 행성은 타원으로 돕니다. 케플러가 밝혀냈죠. 타원으로 돌 때 행성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빠르고 어떤 때는 느립니다. 타원이 돌 때 순간의 속도.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뉴턴은 미분을 사용합니다. 뉴턴의 용어로는 유율입니다. 1665년 그는 속도에 대한 변화율을 유율이라 정합니다. 라이프니츠보다 10년이 빨랐죠. (17세기) 영국 왕립학회는 유럽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1703년부터) 25년간 아이작 뉴턴은 이 왕립학회의 회장이었죠. 이때 라이프니츠는 일반 회원이었습니다. 뉴턴은 미분의 개념을 발견한 지 20년 만에 동료들의 권유로 한 권의 책을 출판합니다. 정식 제목은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입니다. This is one of our most famous manuscripts. This is the Principia Mathematica of Isaac Newton. It was published by the Royal Society, and here we have the version that went to produce the first edition. 뉴턴이 직접 육필로 쓴 원고입니다. You can see the title at the top of the book here, Principia Mathematicae Philosophiae Naturalis. This is the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And what Newton was trying to do was give a mathematical expression to how the universe worked. 만유인력도, 관성의 법칙도, 행성의 타원 궤도 문제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적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적분을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책이죠. 라이프니츠보다 10년 빨리 생각했지만 사실 출판은 늦었습니다. 20년에 걸쳐 쓰인 이 책은 200년에 걸쳐 읽혀지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뉴턴이 요즘 학자였다면 재빨리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했을 겁니다. 그는 아주 내성적이고 은둔자형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적분 저작권을 두고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학자들은 라이프니츠가 뉴턴을 베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추종자들은 생각이 달랐죠. 뉴턴이 베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싸움은 대륙과 영국 간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베르누이는 라이프니츠 편이었습니다. 우선권 논쟁이 치열하던 때 사이클로이드 문제를 냈죠. 뉴턴이 미적분을 알고 있는지 떠본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왕립협회에 거듭 청원합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이 왕립협회 회원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일반 회원이었고 뉴턴은 당시 왕립협회 회장이었죠. 왕립협회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미적분의 최초 발견자는 뉴턴이다.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의 두 번째 발견자가 되었습니다. 과학에 2등은 필요 없습니다. 라이프니츠는 하노버 작은 교회에 묻혔습니다. 왕립학회 판정으로 라이프니츠의 충격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716년)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엔 비서 한 명만 참석했을 뿐 말년은 고독했습니다. 미적분의 중요성을 알았고 끝까지 매달렸지만 생전에 미적분은 라이프니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뉴턴은 여기에 묻혔습니다. 셰익스피어, 바이런, 핸델, 처칠. 영국의 위대한 사람들의 묘가 있는 곳. 뉴턴은 가장 큰 자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가 누릴 영광을 다 누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소모적으로 보이지만 학자로서는 당연한 싸움이었죠. 삶과 죽음은 뉴턴의 승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퉜던 미적분의 생애는 다릅니다. 두 사람의 미적분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건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입니다. 전 세계 수학 강의실에서 쓰는 미적분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입니다. dx, 인티그럴. 이 같은 기호도 라이프니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라이프니츠와 뉴턴 두 사람이 동시에 미적분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미적분은 교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세계로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묘하게도 같은 시기 다른 장소에서 하나의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전의 세계를 뒤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생각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이 세상에 나올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동시대에 터져 나왔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씨앗은 두 명의 천재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뒤바꿔 놓았죠. 그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로켓을 쏘고 행성을 탐사하는 세계. 그건 그들이 보여준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